네, 뉴코리아 방송 주요 재배 이슈와 진실. 지난번에 이어서 남자와 여자는 앙숙인가 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 주제가 재미있습니까? 재밌어요. 대표님 재밌긴 한데 유쾌하진 않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재미있는 내용이고 네. 뭔가 관심이 가는 내용인데 네네. 내용 자체는 좀 안타까운 네, 우리 그쵸. 사회의 갈등을 좀 증폭시키는 것이 예,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예.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죠? 머리를 막 들이받고 있네요. 예전엔 남자가 막 박았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지지 네, 않고 같이 네. 막 맞부딪힌다. 네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쵸. 저런 그림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남자와 여자는 적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남자랑 여자는 서로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대 흐름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싸움. 별로 네. 소득이 없는 싸움, 그쵸. 소모적인 싸움, 네. 파괴적인 싸움이죠. 네. 생산적인 싸움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여기 생소한 용어가 많은데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요. 네. 도대체 내가 모르는 한국말이 이렇게 많구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저 생각이 위에 들었어요. 영어 미스 예. 지니와 미스 앤들 이거는 알고 예. 계셨죠? 예. 저 영어 미스가 저기 어원 보시면은 네. 미스가 싫어하다, hatred hatred. 오고요. 네. 지니 하면은 여자고, 네. 저기 앤드류 하면 남자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자 혐오, 예, 여성 예, 혐오 이렇게 예,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뭐 일배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우리가 독자분, 시청자분들 보시고 일배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제 일배 몰랐는데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요. 예. 일배는 일간 베스트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일배 저장소가 있는데 일반 베스트를 저장해 놓은 거 그거를 일배라고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여성 혐오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대항해서 메갈과 워마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메갈은 뭐고 워마드는 뭔가요? 저도 예. 참 이 내용을 대충 알고 네. 사실은 저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 그랬죠. 근데 메갈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메르스가 한번 유행했었죠. 전염병. 메르스와 합쳐서 뭐 이갈리아의 딸 노르웨이 소설가의 그 작품이라고 그래요. 이갈리아의 딸을 합쳐서 여성들이 뭐 하나의 전사로서 이제 나서야 되겠다 이런 걸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쪽이 너무 강하니까 메갈, 또 워마드, 우먼과 노마드가 합성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과 노마드가 유목민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좀 자유로운 것이 이제 노마드잖아요. 우리는 뭐 여성으로서 워마드니까 감히 뭐 터치하지 마라. 이래서 이제 메갈과 워마드 사이트에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등장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앙숙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그래서 이제 일배 저장소는 2010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얼마 안 됐죠. 이제 9년 전 메갈리아에서 메갈리아 약자 메갈, 워마드 이제 2015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여성들도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양쪽이 다 좀 지나치니까 문제되는 거, 지나치게 여성들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남성, 여성은 우리는 전혀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배, 메갈, 워마드 저는 오늘 뭐 처음 알았으니까는요.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미러링은 이제 영어로 아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러링하면 어떻게 쓰나요? 법학 쪽 이런 쪽에 쓰이나요? 미러링은 그러니까 비춰지는 대로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약간 흉내내는 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이제 심리학 이런 데에서도 보면 상담 심리학에서도 약간 그 깊이 있게 상대방과 공감 대화를 하기 위한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걸 좀 받아서 한번 이야기해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거, 이런 깊은 심정 대화 같은 거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미러링은 이제 단순히 그런 쪽에 긍정적인 요소로 쓰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하고 부정적인 용어로 쓰면 그대로 받아쳐서 똑같이 보복 공격하는, 거울에 비춘 것처럼
보여준다는 식으로 메갈리아에서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메갈에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김치녀 된장녀 대 김치남 한남충. 이런 용어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사실 김치녀, 김치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못 사용된 단어라고 생각해요. 김치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나쁜 데다가 김치를 붙이는지. 그렇죠. 예. 김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죠.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김치 정말 좋습니다. 세계적인 음식이죠. 거기다가 김치랑 여자를 붙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남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남 있네요. 네, 김치남. 여기 된장요. 우리 된장도 일본에서도 미소시루라고 그래서 된장국 많이 적었잖아요. 일본에서도 된장, 아시아권에서는 이 장문화가 발달해서 된장도 이렇게 좋잖아요. 많이 먹고 외국인도 먹어요. 근데 거기다 된장요, 된장남도 있어요. 그다음에 붙이면. 근데 흔한 거라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거를 왜 김치 된장을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김치 된장 나쁩니까? 너무 좋은 걸 왜 남자 여자를 거기다 붙여갖고 음식을 폄하합니까? 우리 좋은 음식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식입니다. 건강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네요. 김치녀는 대단히 건강한 녀석. 된장녀는 대단히 건강한. 아니 암이 안 걸리는 여자. 암이 안 걸리는 여자. 된장녀도 아주 늘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여자. 그렇죠. 김치남도 아주 튼튼한 한국 남자. 근데 지금 용어는 전혀 이런 용어로 쓰이지 않고 반대로 쓰이고 있어요. 이건 마음들이 다 삐뚤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요. 김치남도 한국 남자를 비하하고 더군다나 여기다 한국 남자충, 벌레충자를 썼어요. 한국 남자는 벌레다. 이게 너무 격이 떨어져요. 이 말 자체가. 그치, 말 만드는 것 너무 비속어가 나쁘죠. 이거는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그냥 덜한데 벌레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남충의 반대는 뭘까요? 한여충이네요. 한국 여자는 벌레다. 이게 서로가 이런 식으로 적으로 보고 벌레로 보고 좋은 음식을 갖다가 한국 음식을 비하하는 데 쓰면 외국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 한국 사람끼리 쓰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 여성을 비하할 때 김치녀, 한국 남자를 비하할 때 김치나,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우리 국민 감정이 폭발할 겁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싸우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쪽으로 쓰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네요. 저는 이런 무국적, 불국적, 국적 상실 용어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수준이 낮다고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그렇게 보시죠? 저 김치 팬이기 때문에 이 단어 싫어요. 외국에 가면 얼마나 김치 먹고 싶어요. 비싸잖아. 김치는 이미 국제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일본 음식 뭐스시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고 안 그러죠? 근데 이런 수준 미달의 자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여성과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고 지적 수준이 높아진 거로 아는데 교양 수준은 거기에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식량과 교양 수준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을 보여요. 자, 이게 또 희한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일한 네, 숨실한. 이제 여자들을 남성들이 이렇게 비하했나 봐요. 여자는 3일에 한 번 때려야 된다. 여자는 3일에 한 번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미러링 해갖고 숨실한을 만들었대요. 남자는 숨 쉴 때마다 한 번씩 때려야 된다. 이래갖고 둘이 살까요? 어떻게 살아요? 무시무시하네요. 이거는 거의 공포 영화를 보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가면 공포, 괴기물을 보는 거.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렇게 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이렇게 하나의 그 용어에 불과하지만 이런 용어가 사용하면요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박힙니다. 그쵸. 상대방이 때려야 되는 대상, 욱할 때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만이 생기면 상대방을 폭행해요. 나중에 데이트 폭력 때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자를 3일에 한 번 때리고 남자를 3일에 한 번, 숨 쉴 때마다 때려야 된다. 저는 남자지만 이 여자가 3일에 한 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제가 50대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몰지각하고 야만스러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몰라요? 이거는 오히려 남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남성들이 이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걸 미러링해서 여성들이 숨 쉴 때마다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게 기본적으로 그 언어가 굉장히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옛날 어른들이 네. 뭐 말이 씨된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어떤 단어를 내 정신세계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올 경향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좀 너무 거친 용어죠. 그렇죠. 예. 근데 더 나가서 시선강간이라는 말까지 막 쓴대요, 여성들이. 시선강간이 뭐예요? 음란한 시선으로 여성을 본다는 거예요. 음욕이 가득한 것으로, 그러면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낀다. 시선이 강간당했다. 아니, 어떻게 이제,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아무 데나.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문학을 한 시인이기 때문에. 네. 전혀 상충되는 단어를 이렇게 합성화하면은 제3의 이미지가 나오는 걸 알아요. 네네. 그래서 얼음과 도가니가 하면, 얼음 도가니는 제3의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의미가 확장되거든요. 네. 그런 시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걸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전혀 대치된 거. 근데 이거는 뭐 시선은 일반적으로지, 근데 강간은 별개인데, 어떻게 시선에다 강간을 집어넣어갖고,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볼 때 제가 앵커님을 바라볼 때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그거를 이런 용어를 많이 썼다면 저도 모독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이 두 개 왜 있냐고 지금 막 항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여성을 또 쳐다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네. 거는 너무나 잘못된 용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남성들이 팸인데 꼴통 팸이라고 해서 꼴팸이라는 말을 또 써요. 꼴팸이. 저도 이런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도 여성을 존중하고요. 남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난달 가부장 체제가 이제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들을 무시하고. 근데 이제 현대 남성들은 그렇게 다 무시하고 그렇게는 살 수가 없고 정말 대한민국은 여성들에게 결혼해도 성을 그대로 갖게끔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남성들이 모든 그런 거를 다 통장도 다 통째로 바치는 이런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부 잘못된 걸 갖고 꼴팸이라고 또 서로를 비하하면 이게 이제 서로가 감정도 에스컬레이트 작용하잖아요. 상승작용을 일으켜갖고 막 처음에 말로 시작했던 싸움이 이제 막 폭력까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친 용어들이 막 쓰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할까. 그렇죠? 무시무시하네요. 무시무시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혀 우리 서로 미워하는 쪽으로 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 간인데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냐면요. 이거 보세요. 여성끼리 탈코르세 운동이라고 있어요. 탈코르세 운동 아시나요? 코르셋을 벗나요? 네, 속옷을 왜 남자들은 속옷 안 입는데 왜 여성들만 속옷을 입냐? 그래서 브레자를 벗고 속옷 아무것도 차지 않자. 그리고 심지어 남자들 여름에 더우면 우통 벗고 다니는데 여자는 왜 못 벗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탈코르셋을 하면 남자들이 봐도 좀 힘들고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자가 봐도 힘들어요. 여자가 봐도 힘들죠.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근데 이것을 여권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여권으로. 이 윤리성이나 도덕성은 다 배제시키고 그냥 오직 진영 논리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남성이니까 무조건 우리를 보호하고 여성이니까 우리 편이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람둥이 남자 싫어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충실해야 되는데 결혼해서도 그렇게 자기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외도를 하거나 이런 미화시키는 남성들을 저는 좋아하지 않고 그런 남성은 혐오합니다. 저도 속옷 벗고 막 노출하는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과 윤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있으면 탈코르셋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을 페미니스트가 공격한대요. 흉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흉한 사람이에요? 흉한 자라고 보통 보이죠. 흉하게 쓰니까 흉악범 흉.
근데 여기는 남성을 흉내내는 여성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네. 조금이라도 아까 앵커님처럼 이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은 남성을 흉내내는 여성이야. 저는 흉자네요. 그러니까 네.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이걸 네.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모든 여성은 아닙니다. 네네. 이렇게 탈코르세 운동까지 주장하는 입장에선 다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런 여성을 흉자로도 보고 네. 또 상급 페미와 하급 페미로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된다고 하니 네. 이거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계급을 막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이런 용어를 한번 봤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긴 시간 봤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봤는데 한번 네. 참고하시고요. 한남충 김치녀에 대해서 네. 뭐 기사들 요즘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이 기사거리가 많이 나와요. 이런 거 한번 나오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거든요. 한남충이라고 쓰면요. 그렇죠. 김치녀 막 써보세요. 아, 그러면 공격하기 위해서든 또 거기다 지지하기 위해서는 댓글이 쫙 달려요. 그럼 조회수가 막 상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걸 부추기면 안 되는데 그걸 막 타이틀을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제목으로. 그리고 이런 거 이건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하는 입장이고 그러겠지만 한남충 김치녀의 혐오 표현 팔짱 낀 사이에 온라인 중심 급속으로 확산한다. 자, 이런 얘기,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게 기사가 자꾸 나온다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자극적.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좋은 것보다는. 근데 이런 기사 보면은 더 힘들어져요. 사실. 그렇죠. 예. 남성과 여성을 네. 서로가 대립, 네. 투쟁적인 개념, 무슨 뭐 해결의 변증법처럼 정반합처럼 네. 뭐 양쪽을 서로가 대립해서 제3의 뭔가 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건 뭐 남자가 여자가 무슨 계급 혁명을 이루고 투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실하고 좀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언론에서도 자꾸 이제 증폭시키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언론의 영향을 받잖아요. 대중들이 현혹당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사진은 참 좋네요. 그렇죠. 네. 하트인데 혼자서도 하트, 손하트를 그릴 수 있는데 남녀가 이렇게 손하트를 그린 거예요. 예. 저런 거 보면 정상적으로 따뜻해지고 우리 남자와 여자는 저렇게 사랑을 이뤄가는 대상, 존재가 아닐까요? 네. 우리가 뭐 이런 목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향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갈등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살펴본 대로 페미니스트, 한남, 여혐, 남혐, 뭐 웅행웅, 탈코르세. 근데 웅행웅이라는 것은 이분이 산이라고 하는 래퍼가 있대요. 이분이 산이에요? 예, 그렇대요. 산이 아니라 산이. 예, 이름이 이제 외국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름이 산이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저도 한국에 있지만 처음 있고요. 젊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산이라는 분이 래퍼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고요. 페미니스트 이게 갈등 있는 부분 한남충 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런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 2, 3절이 이제 쭉 나오는데 페미니스트라는 랩곡을 발표했나 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혐오 조장하는 상황을 혐오한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하는데 내용을 보면 좀 반대쪽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그 내용이 다 이미 여성을 혐오하고 있는데 한번 첫 소절 한번 달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앵커님께서? I'm feminist. 난 여자 남자가 동등하다 믿어봐. 여자를 먼저 언급했잖아. 여기까지요? 쭉 한번 달라 믿을까요? 엄마 아빠에서 엄마가 먼저 오듯 책도 한 권 읽었지. 개인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 멋진 말이었어. 여잔 항상 당하며 살았어. 우리 남자는 항상 억압해왔고 역사적으로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But 여자와 남자가 현 시점 동등치 않다는 건 좀 이해 안 돼. 우리 할머니가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의 너가 뭘 그리 불공평하게 잘하는데 넌 또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남녀 월급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요. 여기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랩곡이니까 뭐 욕도 막 들어가고 저는 사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반대가 많이 나오고 뭐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해명을 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오마이스타의 김준수 기자는 해명문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 뭐 손아람 작가란 사람은 진심의 어린 해명은 그 다음에 곡을 보면 알 것이다. 또 손희경 문화평론가는 뭐 그 외에 뭐 이런 얘기 더 나아가서 저런 추가적인 곡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래퍼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 페미니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좀 입장을 좀 대변한 것이 아닌가. 제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뭐 내용을 떠나서 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충분한 노래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이슈가 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 남녀를 이제 갈등 구조 있는 것을 문제 있고 저걸 증폭시키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하는 것도 세련되고 좀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내관을 건드리는 거죠. 내관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어느 편을 들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런 쪽으로 가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안티페미 협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면 안티페미 운동을 하는 거 너무 페미 쪽만 주장하니까 페미 반대해서 안티페미를 또 주장하는 분 이제 이런 분들이 오죽하면 나왔겠느냐. 이제 서로가 이제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계속 갈등만 증폭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페미니스트와 안티페미니스트가 결혼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제가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저출산 국가 부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와 안티페미니스트를 모아놓고 제가 연애 특강 결혼 세미나를 해서 저들을 결혼시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봐요. 저는 양쪽을 다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한 것이 있으니까 다음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끝에 부분이 아주 좋았어요. 좀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